안녕하세요 해밀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 6월 15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먼저 도부캠님이 올려주신 그 세금 관련된 기사를 간단하게 보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차트로 들어가서 다우, 그리고 바로 이제 비트코인, 비트 도미넌스, 리플, 달러 차트, 이렇게 네 가지만 오늘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커님이 차트 의견을 이제 여러 개 주셨는데 그 부분을 이제 살펴보고, Q&A 본 뒤에 맨 마지막에 뭐 음모론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 QAnon 관련된 영상을 소개를 해드리고, 그 안에 있는 영상에 있는 내용들을 잠깐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딥스테이트 관련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을 제가 이제 질문으로 만들어서 그 부분을 제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부캠님이 올려주신 기사를 보도록 할게요. 국민일보 기사고, 가상화폐 양도소득세 적용, 부동산처럼 매매 차익 과세, 이렇게 되어 있고, 내용을 좀 살펴보면 7월 세법 개정안 발표 후 국회 제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 제목과는 다르게 아직까지 이 세법 개정안이 정해진 건 아니에요. 7월 달에 이제 세법 개정안 발표를 한다라고 하니까 정해진 건 아니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기대를 했던 뭐 거래세가 아니라 이 양도소득세로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이 7월에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되면 1년 정도 시행이 되기까지는 또 이제 1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 뭐 6월이든 7월에 이 시행 날짜가 이제 잡히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 암호화폐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먼저 팔고 나가게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없이 그냥 여러분들 매도하고 이 시장에서 이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 만약에 그러면 최악의 경우로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가격이 올라가지 않고 계속 질질 끌다가 내년 세법이 개정되고 시행까지 돼서 그 이후에 올라간다. 그래서 고스란히 이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그 상황이 이제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대비해서 그러니까 거래소에 다 내 자산을 넣어놓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은 그 하드월렛에 따로 이제 저는 빼놓는 게 하나의 이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를 해놓고 그 부분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럼 차트로 바로 들어가서 다우지수부터 이제 간단하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 25,605포인트, 477포인트 상승해서 지금 이제 1.9%로 금요일에, 지난주 이제 금요일에 마감을 했고,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올라서 마감을 했는데, 차트를 이제 보시면 그 전날 크게 이렇게 개파락하고 장대 음봉 맞으면서 장기 이평선과 이제 21 이평선까지 다 깼습니다. 깼고, 대신 이제 금요일에 다시 이제 올라와 주면서 21 이평선은 회복을 해줬어요. 근데 이 장기 평선은 회복 못하고 윗꼬리와 아랫꼬리 달린 상태에서 이 21 이평선과 이 121 이평선 사이에서 이제 봉이 마감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지금 중간에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목요일에 개파락 크게 하고 음봉 맞으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 갭이 존재합니다. 26,300포인트, 이 26,800포인트 갭이 존재하고, 이 사거래일 매매한 사람들, 특히 이제 이 사거래일 동안 매수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섬에 갇힌 그런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아일랜드 갭이라고도 하는데, 이 섬에 갇혀서 여기서 이제 매수한 사람들 대부분은 지금 이제 손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러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흘러갈 것이냐? 저는 다우지수는 전체적인 그림에서 높은 위치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계속해서 이제 빠질 수 있는 그런 위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 검정색 추세선, 물론 이제 한 이틀 정도는 이 검정색 추세선을 돌파를 했었지만 결국에 이 검정색 추세 라인 맞고 떨어진 그림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다우지수가 이제 앞으로 하락을 할 때 중요한 건 이 암호화폐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저는 다우지수 같은 경우 지금 올해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움직임, 그리고 비트코인 올해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움직임, 이렇게 이제 다우지수랑 놓고 보면 굉장히 커플링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이제 시장의 위치가, 다우는 보시는 것처럼 채널 상단에 있는 것이고요. 지금 월봉을 보시면 다우지수는 이렇게 채널 상단에 있는 것이고, 비트코인은 채널 바닥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올해 1월 달부터 한 6개월 동안 비슷한 커플링된 모습으로 진행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모습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비트코인 차트 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차트 현재 이제 9,178달러,
150달러 정도 하락해서 1.6% 정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주식시장 빠지면서 안 좋은 모습 보이면서 이제 비트코인까지 빠지니까 주식시장하고 비트코인하고 동기화 돼서 커플링 돼서 이제 움직일 거다. 그러면 비트코인도 안 좋은 모습으로 이제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제 21이평선도 깨고 내려온 상황에서 한 3일 정도 시간 보내고, 거기 이제 오늘 51이평선도 이렇게 깨서 장중에 지금 이탈된 모습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안 좋은 모습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지금 이제 21평과 51평선도 51평선 그 각도와 지금 위치상으로 봐도 지금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이 장기 이평선 밑에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지금 비트코인은 이 장기 이평선을 이제 밑에 깔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이 두 차트가 다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러면 이 51이평선을 이렇게 깨는 모습이 왜 나왔을까? 이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 4시간 봉에서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 4시간 봉에서 122평, 이 검정색 122평과 이 주황색 이제 202평이 이렇게 이제 만난 상태에서 다시 이제 이격을 벌린다. 이게 이제 작년 6월 달 그림입니다. 작년 6월 달에 보시면 상승할 때 그 마지막 오파에서 이렇게 이제 122평과 202평선이 이격을 좁히면서 만났다가 다시 이제 이격을 벌리면서 크게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지금 위치도 그 위치로 이제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122평과 202평이 지금 현재 122평 위치가 보시면 잠깐 계산을 해볼게요. 지금 봉 120개가 여기입니다. 여기여서 지금 현재 위치보다 이 아래에 있는 봉들이 지금 빠지고 있기 때문에 122평이 들렸어요. 위로 들려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현재 위치보다 이 아래에 있는 봉들이 빠지는 그 타이밍까지, 그래서 이제 122평이 122평과 이 202평이 이렇게 이제 이격을 벌릴 수 있는 이 타이밍까지는 이 아래에서 시간을 좀 더 보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물론 이제 위에서 그냥 바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뺀 이유가 저는 이제 그거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이제 시간을 벌 수 있는 그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세력 입장에서 지금 이 아래서 202평선 밑에서 지금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그러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위치보다 낮은 이 봉들 개수를 체크를 잠깐 해보면 몇 개 안 돼요. 한 10개 정도. 지금 4시간 봉에서 한 10개 정도 봉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루에 8개, 그럼 이제 한 하루 정도, 그때 이제 제가 지난주에 이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빠지고 이 올라오는 이 자리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이 아래에 있는 이 아래에 있는 이 봉들 때문에 지금 이 아래에서 지금 4시간 봉에서, 그리고 이제 일봉에서도 51이평선까지 지금 깨준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그 이후에는 봉 10개 이후에는 4시간 봉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위에 있는 봉들이 빠진다는 거죠. 그럼 122평이 꺾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일 이후에는 비트코인도 다시 이제 올라와서 상승 모습으로,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 위치에서 현재 위치가 아닌 이때 봉 위치보다 좀 더 높은 위치까지 올라와 줘야 된다. 그러면 다시 이 9,700달러 이 정도 위치까지는 올라와 줘야 된다. 이렇게 아마 올라오면서 다시 21이평선, 51이평선, 21이평선을 회복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지금 이 삼각수렴 꼭지점이 이제 7월 13일인데 그 전에 방향성을 보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이 삼각수렴 아래에서 이 삼각수렴 아래로 이 트랩을 만들고 이 추세선에 걸려서 횡보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 다시 이제 원래 자리대로 간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함정이었다라고 하면요, 그러면 다시 이 위로 올라와서 이 추세대로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저는 이 모습이 지금 리플 달러 차트에서도 단기적인 흐름에서도 이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 볼게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지금 이제 66.3인데 지금 이 상승 채널 하단에서 걸려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 방향성은 나오고 있진 않은데 지금 이제 21이평선을 돌파하려는 그런 모습입니다. 보시면 지금 이제 21이평선 맞고 떨어지는, 제가 이제 이 위치를 지난번 이때 지금 W자 모습을 그리고 내려온 다음에 옆으로 횡보하다가 이 21이평선 맞고 크게 이렇게 쏟아지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진행되지 않겠냐. 그럼 이제 현재 위치가 이때 올해 이제 1월 한 30일 이 정도 이제 위치로 볼 수 있겠죠.
근데 다른 점을 찾아본다라고 하면 다른 점은 지금 위치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120일 이평선이 이렇게 살짝 도는 모습, 그리고 위에 이제 50일 이평선이 또 상방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 360일 이평선 각도가 이때는 보시면 이때 쏟아졌던 자리를 보시면 이 주황색, 지금 결국에 이 올라오는 보라색 360일 이평선을 꺾는 작업을 이 W자 모양을 그리면서 한 건데, 아직까지도 상승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때는 이 주황색 보시면 이 주황색 20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수평으로 만들어진 상태에서 꺾일 수 있는 그런 위치였었고, 지금은 360일 이평선이 아직까지 이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이 21일 평선 맞고 떨어지든지, 아니면 여기서 한 차례 다시 반등을 해서 이 지금 위에서 내려오는 이 200일 이평선 좀 더 많이 올라온다라고 하면 뭐 360일 이평선 정도까지, 이 상승 채널의 한 중반 정도까지 올라오고 다시 맞고 떨어지는 그런 그림으로도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그게 지금 360일 계산을 해보면, 지금 본 개수를 체크를 해보면요, 지금 이제 여기입니다. 여기여서 지금 자리, 지금 현재 위치에서 이 360 봉 빠지는 게 이제 이 자리에 있는, 현재 위치보다 아래에 있는 이 59에 있는 이런 봉들이 빠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급등을 여기서 했습니다. 급등을 했고, 그러면 앞으로 한 5, 6거래일이 되면 거의 현재 위치까지 65.7까지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위치까지 올라오게 되면 이 보라색 360일 이동평균선이 수평을 이제 만들어 줄 수 있다. 거의 수평 형태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앞으로 한 5, 6거래일 정도 지나면 이 보라색 360일 이동평균선이 수평으로 만들어질 것이고, 그러면 그 5, 6일 동안 여기서는 지금 이 120일 이동평균선과 그 다음에 300, 좀 더 크게 본다라고 하면 360일 이동평균선, 이 사이에서 좀 더 시간을 보내주고 그 이후에 하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반등을 해주고 빠질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올라왔다가 그 다음에 빠지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아니면 뭐 지금 이때 자리처럼 진행된다라고 하면 그냥 뭐 바로 이제 21일 평선 못 뚫고 그냥 하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리플 달러 차트 볼게요. 리플 달러 차트 현재 이제 0.185달러고, 우선은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이 올해 2월달 이 고점과 이 고점들 연결하는 이 큰 삼각수렴을 봤을 때, 지금 이 삼각수렴 아래 추세선을 깨고 지금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안 좋게 볼 수도 있는데, 제가 그 비트코인 차트 설명 드릴 때 비트코인 큰 삼각수렴에서 이 꼭지점 지나기 전에 아래로 트랩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돌려 세워서 꼭지점 넘기 전에 다시 이제 트랩 완성하고 돌파시키는, 위로 돌파하는 그런 그림으로 이제 진행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은 저는 지금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리플도 지금 이제 비트코인과 비슷한 패턴이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이제 아래로 삼각 수렴해서 아래로 떨군 이 부분을 저는 이제 트랩으로 보고, 여기서 트랩 만들고 다시 돌려 세우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지금 도미넌스 차트가 만약에 이제 21일 평선 맞고 그냥 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된다. 그러니까 도미넌스 차트가 한 차례 한 5, 6일 정도 올라왔다가 빠지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이제 21일 평선까지 딱 걸려있는, 만나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리플 차트가 이 삼각수렴 트랩 만들고 바로 이제 반등해서 장기 이평선 돌파시키면서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도 21일 이평선 저항 맞고 아래로 그 상승 채널을 깨고 내려가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조커님이 차트 의견 주신 거를 보도록 할게요. 먼저 조커님이 도미넌스 월봉 차트 의견을 주셨고,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2020년 5월의 경우는 트릭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2021년 2월 기점으로 큰 변동이 있을 거라고 예상 추측해 봅니다. 또한 보수적으로 2021년 5월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 3월 전에는 끝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또한 직접 찾아보시면 스토캐스틱 533, 166, 20, 12, 12 유사한 모습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도미넌스를 확 빼는 흔적들은 과거와 유사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지 않나 추측해 봅니다. 세력의 생각을 알 수 없기에 홀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장님 의견에 항상 동일한 입장입니다. 리플의 추후 상승률을 볼 때 500원 이하는 싼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올려주신 차트를 보면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인데 지금 이렇게 큰 하락 채널을 볼 수 있고 지금 여기에서 이때 이제 그러니까 2016년도 16년도에 빠질 때 15년도 16년도 이 사이에 1파 2파 그다음 3파 지금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이 2파에서 3파 이 하락을 이제 기대하고 있는 건데 지금 위치가 이 1파에서 이제 2파 상승 그 위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지금 조커님 의견은 그러니까 올해 한 연말 정도까지는 도미넌스가 올라오는 다시 한 72 정도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되고 그 이후에 이렇게 이제 크게 하락하는 이 3파 하락이 나오면서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 이때와 같이 그렇게 이제 의견 주셨고 그렇게 진행되면 2021년 한 2월 달에 이 3파 하락이 나오면서 알트코인들이 이제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의견을 주신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개인적으로 리플 바닥은 이미 완성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리플의 경우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유는 리플 2파 조정의 길이만큼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상승은 아직 나올 수 없는 시점으로 사료가 됩니다. 리플 도미넌스의 경우 최소한 1.5 밑으로 내려가야 우리가 원하는 큰 상승을 맛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문수님 의견과 같이 이더리움은 알트 시작과 끝을 정리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트 도미넌스 차트는 월봉으로 보면 2014년은 결국 내려가는 시점이고 반면 2018년은 올라가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두 가지의 경우를 비교하면 착각하거나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지금 이제 알트코인 월봉 도미넌스 차트 이렇게 이제 올려주셨는데 지금 조커님은 그 2021 죄송합니다. 2021년도 초에 맞추셔서 이제 그려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알트 도미넌스도 여기서 추가적으로 2021년도 초까지 이렇게 조정을 받고 그 이후에 이렇게 이제 3파 상승 나오면서 이와 같은 큰 상승이 나오면서 도미넌스가 이제 무너진다. 그렇게 이제 의견을 주셨고요. 다음 차트 보면 잠깐만 다음 차트는 리플 도미넌스 차트인데 리플 도미넌스 차트도 지금 현재 위치에서 추가적으로 한 1.5를 깨는 한 1.38 정도까지 도미넌스가 내려오고 2파 조정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3파 상승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2021년 초 3월 달에 맞춰서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XRP 달러 차트인데 이렇게 이제 진행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위치에서 3파 상승 이 올라오는 3파 상승은 2021년도 3월달, 5월달에 맞춰서 이렇게 이제 3파 상승한다. 근데 이제 이게 바로 올라간다는 그런 그림은 아니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뭐 횡보를 하거나 그 이후에 급등하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차트 의견 주신 거 받고 다음 또 다른 차트 의견을 주셨는데 이건 이제 해시 리본 차트를 주셨습니다. 해시 리본 차트가 보시면 그 비트코인 상승 주기별로 총 4번씩 이 해시 리본에서 신호가 나왔다라는 거고요. 보시면 이 캐피큘레이션 이 신호가 이 조건부 방복 신호가 한 사이클에 4번씩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4번째 신호가 이번 사이클 4번째 신호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사이클당 4번째 신호가 나오고 그 이후에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도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지금 조커님하고 이제 비슷한 차트 의견이다 라고 의견 주신 건데 조커님이 차트 그린 건 아닌 것 같고 다른 분 이제 의견을 비슷한 이제 의견이어서 갖다 링크를 걸어 주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지금 1파 상승 2파 조정 그리고 지금 이제 그러면 3파 상승 이 위치에 있는 거다. 그리고 4파 조정 5파 상승 그래서 이제 주기를 지난번 그 4년 주기설에 맞춰서 그려주신 것 같아요. 이분도 그리고 내려가서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 차트 의견 주셨는데 과거를 보면 월봉 39봉의 시간이 지나서 전고점에 올라왔습니다. 2020년 6월 현재 비트코인 또한 2파가 끝나고 3파 상승으로 진행 중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파 파동에서 2017년도 전 고점이 돌파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대중들의 체감 온도는 긴 하락으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리플은 비트 3파에서 움직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3파 어느 시점인지 모르기에 기다림만 존재합니다. 이렇게 써주셨고요. 지금 이제 올려주신 차트를 보면 지금 이 39봉
39봉이 되면서 전고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39봉이 될 때 전고점까지 오는데 이게 2021년도 3월 1일이다. 그래서 이 타이밍, 그 비트코인이 전고를 왔을 때 그때 알트코인들이 움직이는 타이밍이 될 거고, 지금 올라오는 게 지금 1파 상승, 2파 조정 끝내고 3파 상승 중에 있는 거다 비트코인은. 이런 의미로 적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쭉 올려주셨는데, 올려주신 차트를 쭉 보면 두 번째 차트는 지금 이제 이 잠시만요. 올려주신 차트는 이 고점 연결한 추세 라인을 아직 돌파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고, 일목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주봉 차트인데, 일목에서는 이 양운을 돌파하고 안착한 그런 모습입니다. 현재. 다음 그림 볼게요. 다음 그림은 지금 사이클로 이제 표현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 사이클이 2014년도부터 2017년도, 2013년도 말부터 이 4년간의 이 사이클이 지금 이제 진행 중이다. 그래서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주셨고, 지금 이 3파 상승 중이다. 그래서 2017년도 이 3파 상승할 때 그때 알트장이 나왔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3파 상승할 때 알트장이 나올 거고, 그러면 이제 알트장이 내년 2021년도 2월달 이때쯤 맞춰서 알트장이 펼쳐질 거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3파와 5파 고점을 채널 상단이 아닌 채널 4분의 3 라인으로 이제 적어주셨는데, 채널 4분의 3 라인은 12만 2천 달러고 채널 상단부는 26만 달러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 날짜는 지금 이때 패턴과 동일하게 계산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차트는 이 보조지표를 올려주셨는데, 이 RSI 위치를 봤을 때 2012년도 말, 13년도 초 이때 위치, 그리고 16년도 말 이때 위치, 그리고 현재 위치 RSI 뭐 위치상 이제 비슷한 위치로 이제 볼 수 있다라고 적어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비트코인 에너지 밸류 오실레이터 이 차 보조지표도 지금 보시면 2012년도 말에 이렇게 이제 쌍바닥 찍고 올라갔던, 2016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쌍바닥 찍고 올라갔던,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쌍바닥 찍고 올라오는 이렇게 중에 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그 해시리본 이 조건 반복도 4차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4차례 나온 이후에는 상승장이 이제 펼쳐졌으니까 지금도 상승장, 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 이야기하면 3파 상승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차트 좋은 의견 주셔서 쭉 이제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Q&A로 들어가서 Q&A 몇 분만 보도록 할게요. Q&A를 빠르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핑크 밍크님이 적어주신 내용부터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돈을 버는 목적에 대해 생각해보고 돈을 벌면 어떻게 써야 할지 생각해보는 건 좋습니다. 생각 끝에 어떤 결론에 이르렀으면 나의 가치관대로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자신에게 떳떳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자유의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면 되는 것이죠. 자기 가치관과 다르다고 해서 비난하고 비아냥대고 저주하는 건 지극히 이기적인 십보입니다. 고마운 줄 모르고 헛소리하고 선동하는 나쁜 놈들은 늘 있는데, 가만히 보면 그 욕하는 기준이 자기와 자기 편에는 무척 관대하죠. 엄격한 잣대를 자기는 패스하고 남에게 자기 편이 아닌 이들에게만 들이댑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우리가 보통 나는 굉장히 이성적으로 판단한다,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이제 내 의견과 동일할 때, 동일한 의견일 때는 나는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만약에 내 의견과 반대되는 의견을 생각할 때는 보통 대부분은 저 사람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이제 어쩔 수 없는 건데, 왜 어쩔 수 없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까? 제가 이제 그거를 단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을 보시면 지금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 왼쪽에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6이라고 읽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9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내가 읽는 게 맞다 이렇게 이제 본다는 거죠. 이 사물은 동일한 사물인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보는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완전히 다르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거는 암호화폐 시장도 마찬가지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뭐 정치에서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다른 사람
관점에서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지, 이게 무조건 다른 사람이 보는 거는 굉장히 저 사람은 감정적으로 보고 비논리적이다 이렇게 이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보는지 그 부분도 그 사람 관점에서 한번 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밍크님이 좋은 의견 적어주셔서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조커님이 또 이제 좋은 내용 적어주셨는데 이 부분 이제 생략을 하고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소개만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추경진님이 XVG와 BHP 코인 국내 해외에서 거래 가능한 거래소에서 리플로 교체할 수 있게 도움 주실 분 연락 바랍니다. 사례 드리겠습니다 하고 전화번호를 적어주는데 이 전화번호는 저는 이제 지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지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거래 가능한 거래소도 찾기도 막막하고 만약 해외 거래소에서만 거래가 된다면 거래소 가입도 어려워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적어주셨는데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저는 이제 이게 어려워서 못한다라고 하시면 암호화폐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이런 부분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신 어렵다고 한 부분이 정말 뭐 그 뭐죠 나노레저를 이용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보다 훨씬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만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저는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직접 한번 저는 해보시기를 검색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해외 거래소 계정 만드는 법 아마 유튜브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거래소로 암호화폐 옮기는 법, 전송하는 법도 검색을 하시면 뭐 구글링 하시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 본인이 직접 저는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 두 코인 그 거래소 찾는 방법만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코인마켓캡에 가시면 이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이 BHP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하시면 BHP가 나와요. 나오고 이 밑에 보시면 이 차트 옆에 마켓 페어가 있습니다. 마켓 페어를 클릭하시면 이 거래소가 이 BHP 코인이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가 쭉 나옵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OK 거래소 이 OK 거래소에 거래가 상장이 되어 있으니까 뭐 빗썸은 지금 상폐가 됐다라고 하니까 이 상장되어 있는 이 OK 거래소를 이용하셔서 여기에서 이 거래소로 옮기시고 거기서 이제 매도하신 다음에 다시 옮기시면 될 것 같아요. 이 OK 거래소 계정 만드는 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뭐 구글을 검색하시거나 유튜브 검색하시면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버지코인 아까 이제 XVG인가요? XVG 이 버지코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하시면 이 마켓페어 이 버지코인이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가 쭉 나옵니다. 쭉 나오고 지금 OK 거래소에는 또 버지코인은 상장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OK 거래소는 없으니까 두 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OK 거래소랑 그 다음에 이 바이낸스 거래소 만드셔서 거기서 이제 거래소로 옮기시고 거기서 이제 매도하신 다음에 다시 국내 거래소로 옮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어려운 내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 하실 때 소액으로 먼저 테스트를 꼭 해보시고 그러니까 뭐냐면 한 번에 전량을 다 보내시는 게 아니라 10개면 10개 그러니까 최소 뭐 보내는 수량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그것만큼 보내보시고 테스트 해보신 다음에 나머지 물량 이제 보내서 해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저는 다 공부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쉽게 이제 해결하시기보다는 본인이 직접 찾아보셔서 해결하시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지묵 H님이 그 이더리움 트러스트는 뭔지 모르겠네요. 그냥 이더리움 트러스트 같은 건가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셨고 밑에 이제 타이마니아님이 현물금 사지 않고도 금 ETF 상품 등에 투자하듯이 현물 이더리움이 아닌 이더리움 지수 같은 것에 투자하는 파생 상품 같은 개념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CJ님이 일종의 죄송합니다. 일종의 ETF라고 생각하시면 편한데 왜 직접 사지 않고 간접 투자 상품을 이용하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밑에 이제 쭉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읽지 않고 필요하신 분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이제 파생된 상품을 이렇게 괴리율이 큰데도 누가 투자하느냐? 예전도 아니죠. 얼마 전에 그 원유 가격이 크게 하락했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 원유 이런 ETF 상품과 원유 현물 가격에 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은 언제든지 자산시장에서 이제 벌어진다. 그 현물 가격과 이런 뭐 선물이라든가 아니면 현물 가격과 이런 파생 상품 간의 이런 가격 괴리는 언제든지 존재하는 게 저는 자산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류수연님이 구글이 2020년 6월부터 윈도우, 맥, 리눅스용 크롬 앱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데스크탑에 있는 이 구글 OTP 사용하시는 분들 조속한 대처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뭐 방법을 좀 공유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우선 지금 이게 사용이 종료가 된다라고 하면 종료가 되기 전에 뭐 스마트폰으로 옮기시면 될 것 같아요. 구글 OTP를 스마트폰으로 옮기시면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도 그 스마트폰 공기계, 옛날 공기계에 백업을 하나 해놓고 지금 쓰는 기계에도 따로 이렇게 두 개를 다 깔아 놓습니다. 그래서 안 쓰시는 스마트폰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 하셔도 되고, 직접 쓰고 계시는 스마트폰에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이제 이장님의 오른팔 안장님이 닉네임이 이제 재미나신데 적어주신 내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추천 영상을 받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이장님과 해밀리 가족분들에게 글을 한번 올려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경기도 안 좋고 저희 부모님의 가게도 잘 돌아가지도 않을 뿐더러 최근에 돈 때문에 두 분이 많은 다툼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목격하는데요. 예전 작년 11월쯤에 저희 형이랑 같이 부모님께 코인 투자에 대해서 권유를 해봤지만 너무 부정적이시기도 하며 비트코인은 들어본 적 있어도 결국 자식 간의 신뢰와 설득력이 부족해 결국엔 저의 형제들만 투자하기로 했는데요. 부모님 연령대가 60살이시기도 하며 저와 저희 형은 코린이라 전문가처럼 설명을 잘 못할 뿐더러 아쉬운 점이 많았는데, 이번 기회에 혹시나 해밀리 식구분이나 이장님이든 60대 어르신들을 위한 설득하기 쉽고 투자하는 마음을 열 수 있는 유튜브 영상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적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선 이제 검은손님이 이 숨겨진 돈의 비밀 이 부분 이제 영상을 올려주셨고요. 밑에 조커님이 또 이제 영상을 쭉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한국은행 공식 유튜브도 올려주셨고, 아마 이제 연세가 이제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 세대 같은 분들은 약간 이런 뭐 한국은행에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신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미로 올려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다큐 프라임 혼돈시대 중앙은행에서 이제 1부, 2부, 3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이제 이런 것도 보시면 좀 부모님이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좀 이제 마음을 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장화선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다름이 아니라 지금 차트를 대충 봐도 XRP보다는 이더가 엄청 좋은 것 같은데요. 2017년처럼 이더 3파까지 가면 그때 XRP가 1파 들어가는 그림으로 보시는지요? 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 1파는 작년 6월 고점이라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역대 고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제껏 XRP 들고 있다가 상승 못하고 빌빌대기에 이더로 먼저 진입할까 싶어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셨는데, 아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실 분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당연히 이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갖고 있고 XRP도 갖고 있고 뭐 비트코인도 갖고 있고 이런 식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는 이유가 사실 뭐가 먼저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갖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하고 이제 XRP를 비교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이더리움이 XRP보다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분할로 정리를 해서 일정 부분 XRP로 바꿔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장화선님이 하려고 하는 것과 반대로 했어요. 근데 이거는 정답이 없고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장화선님이 예상하시는 것처럼 이더리움이 먼저 올라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지금이라도 리플을 팔아서 XRP로 바꾸는 게 좋겠지만, 그거는 뭐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포트폴리오를 끌고 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포트폴리오를 끌고 가면서 거기서 일정 부분 펌핑 나온 아니면 지금 고평가 영역으로 들어간 종목들이 있다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 이제 분할 매도해서 아직 싼 영역에 있는 XRP를 산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마지막으로 태연 리언 TV님이 다름이 아니라 궁금해서 글 남겨요. 전에 보여주셨던 딥스테이트 그림 중에 큐 밑에 있는 브릭스 및 한국 국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시나요? 음모론에 가깝습니다만 이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이렇게 적어주셨고, 제가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뭐 음모론적인 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음모론적인 이야기 관심 없으신 분들은 그냥 패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설명을 제가 이제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그림인데, 지금 이제 이 그림 밑에 보면 이 브릭스가 나와 있고 이 옆에 있는 또 이렇게 주먹 모양 이 부분은 이제 안티파와 관련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브릭스 같은 경우는 이 브릭스 회의가
다음 달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열린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어떤 발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하고, 또 이제 이 브릭스 나와 있는 국가들이 이번 이제 G11이 될지 뭐 12가 될지 모르겠지만 9월 달에 열릴 그 G11 회의에 이 나라들이 또 추가가 되지 않을까, 일정 부분 추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이 태극기는 뭐냐, 잘 보시면 밑에 이제 이 김정은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간에 껴 있고요. 태극기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 V자로 이 승리의 이제 V자죠. 있고 이 검정색 실선이 이제 그려져 있는데 이 부분이 뭘 의미하냐? 이게 남한과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북한의 어떤 통일, 남북 간 통일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받은 찌라시에서 뭐 내년에 이제 통일 이야기를 본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이제 그것과 관련시켜 본다라고 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에 이제 개입을 해서 남한과 이제 북한을 통일시키는 이 그림을 이게 이제 표현한 게 아닐까 이렇게 이제 봤고, 특이한 점은 뭐냐면 지금 러시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미국 같은 경우 북한까지 이렇게 이제 인물 그 각국의 지도자가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지도자가 이제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될지 그 부분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잠깐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아마 이제 이 딥스테이트 관련돼서 좀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이 있으실 것 같고 몇 차례 이제 이런 비슷한 질문들이 나왔는데 제가 이제 답변 드린 부분도 있고 또 답변을 못 드린 부분도 있어서 오늘 이 부분을 제가 질문으로 만들어 보고 간단하게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Q하는 관련된 영상을 소개를 해드리고 그 영상 속에 나오는 글들을 쭉 읽어 드린 다음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은 뭐냐면 그 뉴 월드 오더가 시행이 되면 어두운 미래가 펼쳐지게 되는 것인가? 아마 이제 세계 단일 정부가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봤던 그 어두운 미래, 빅브라더가 지배하고 생채집을 심고 사람들이 뭐 빈부차가 극심한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이제 예상을 많이 할 텐데, 제가 답변을 뭐라고 적었냐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했던 딥스테이트가 주도하는 세계 단일 정부 뉴월드 오더와 트럼프 대통령이 큐아논이 주도하는 뉴 월드 오더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어둠의 세력이 주도하는 세계 단일 정부, 그리고 빛의 세력이 주도하는 세계 단일 정부의 그 그림은 완전히 다른 그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그 영상 소개시켜 드릴 때 그 부분을 같이 이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 질문, 금융 세력이 과연 자신들의 기득권을 포기할까? 쉽게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사태나 인종 갈등 문제가 발생된다. 트럼프 정권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벌이고 있다. 어떻게 해서든 다시 정권을 미국 입장에서는 그 미국 민주당이 가져오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을 일으키고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쉽게 포기 안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발악을 해도 저는 큐아논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방향대로 진행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과 딥스테이트가 선과 쇼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아마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이렇게 질문도 이제 많이 올라왔었죠. 저는 이제 이 부분은 지금 당장은 알 수 없다. 정말 쇼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 누군가의 어떤 조정이 아니라 정말 그 트럼프 대통령과 딥스테이트 세력이 진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건지 그거는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판단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15만 명의 전 세계적인 대량 체포, 그러니까 딥스테이트 세력이라고 하는 그 뭐 15만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로 이제 체포가 되는지 그 부분을 이제 지켜보면 될 것 같고, 프리 에너지 등장. 왜냐면 이제 기득권, 그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결국 어떤 거를 가지고 돈을 벌었냐? 뭐 석유를 가지고 돈을 벌고 그다음에 금융을 가지고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그 프리 에너지가 등장했다. 그리고 근본 이제로 넘어갔다라는 것 자체가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그동안 돈을 벌었던 그 석유와 원유와 그 다음에 그 금융의 힘을 빼앗아 오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 에너지가 등장하고 요즘 최근에 이제 유튜브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본 이제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이게 단순히 그냥 쇼가 아니라 정말 그 딥스테이트 세력과 트럼프 세력이 어떻게 보면 나눠져서 지금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이 네세라 게세라 그 암살당한 케네디 대통령이 추진하려고 했던
이 네세라가 시행이 되게 되면 그때는 그냥 단순한 쇼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네세라가 왜 그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치명적일 수밖에 없냐? 그 네세라 게세라 이제 우리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기존에 있던 어떤 채권, 그 금융이 만들어낸 그 빚은 이거는 사기로 이제 만들어낸 빚이기 때문에 이걸 다 이제 무효화하겠다라는 게 네세라 게세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가장 지구상에서 가장 큰 채권을 갖고 있는 채권국은 아니고요.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당연히 미국 정부에 이제 돈을 빌려준 금융 세력이라는 거죠. 페드라는 거고, 페드가 가장 큰 채권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를 이제 무효화한다라는 거는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게 이제 무효화가 됐다라고 하면 그때는 딥스테이트 페드 세력이 제거가 됐다, 힘이 빠진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이 딥스테이트 세력의 기득권을 빼앗아 오는 게 가능할까? 저는 이제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그 가능한 이유가 흔히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그래서 지구에서는 이 딥스테이트 세력이 가장 강력할지 모르겠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누군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는 이제 이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제가 영상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영상인데 제가 오늘 영상 설명란에 이 영상을 이제 걸어놓을 테니까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글로 자막도 나오기 때문에 보시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에 이제 나오는 글을 제가 잠깐 정리를 했어요. 중간은 빼고 앞부분하고 맨 뒷부분 정리한 부분만 마지막으로 이제 읽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Q, We are the plan.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들 중 누군가는 그걸 봅니다. 당신의 사고를 넓혀야 할 때입니다. 세상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당신은 재정립해야만 합니다. 당신이 신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당신 자신에 대해서 중간에 생략을 하고요. 이 어둠이 없는 세상이 어떠했을지 경험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지금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펼쳐지는 그 시대, 4차 산업 시대는 그 뭐 골든 에이지라고도 표현하는데 완전히 새로운 시대, 어떤 풍요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결국 그 1%가 99%의 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99% 가지고 있는 그 부를 빼앗아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화석 연료 독점에 대한 의존을 강요하기 위해 유지된 자유에너지의 세계, 비밀 결사체 뱅킹 시스템 대출에 대한 이자를 갚기 위해 불법적으로 부과된 소득세를 폐지. 그러니까 앞으로의 시대는 자유에너지의 세계가 되는 거고, 이런 소득세가 폐지된 이런 시대가 이제 펼쳐진다. 이게 이제 게세라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질병에 대한 치료제 공급.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런 어떤 제약회사들도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결코 가능하리라고 꿈도 꾸지 못했던 한계를 깬 우주 기술의 개방. 그래서 이제 QAnon에 그 비밀 우주 프로젝트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주 기술도 개방을 한다. 이 내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기술들과 그리고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세계적인 인류 르네상스를 양도하는 것. 미국인 동지와 그리고 세계 시민들이여, 지금은 우리가 빛날 차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가 그들이 세계주의라고 부르는 것을 거부하길 선택할 때 바로 우리가 그 계획이 됩니다. 그들이 우리를 그들 뜻대로 따르도록 하기 위해 사용했던 말들을 인지하고 있으며, 그리고 더 이상은 안 돼 라고 말합니다. 이제 언론 매체를 꺼버릴 시간입니다. 본능을 따르세요.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그리고 스스로 그 계획이 되십시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QAnon이 누군가가 QAnon이고 누가 이 일을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이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스스로 Q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전 세계에 Q가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지금 이제 이야기했던 이런 시대가 이제 펼쳐질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 설명란에 걸어놓을 테니까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길 바라고, 저는 이제 이 영상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이제 암호화폐 투자하는 걸 넘어서서 지금 지구 전 역사가 새로 이제 바뀌는 그런 시대에 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